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입니다. 저자는 다나카 요시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나카 요시오, 76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101세 의사. 아직도 현역 의사로 일하며 주 5일 환자를 진료하고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100살을 넘긴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루는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2년 전까지는 낮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진료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진료를 끝내면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 뒤로는 인터넷으로 일과 관련된 자료를 보거나 라인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5시부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7시부터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후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10시 반쯤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이 매일 다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전환되지 않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다른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고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서 생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음식은 우리 몸에는 모두 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소화란 몸 안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을 흡수 가능한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소화관 운동에 의한 물리적 소화와 소화효소나 위산 등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나뉩니다. 음식물이 몸 안으로 들어와 이러한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분이 되고 몸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서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 분비량이 늘어나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췌장에서 췌장액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몸에 주는 셈입니다. 가끔은 일이 바빠서 식사를 거르거나 엉뚱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규칙적인 식사를 지속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밤을 새거나 늦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제 피부가 구릿빛인 것은 매일 산책할 때 나름대로 일광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산책 이외에도 집 근처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등 이런저런 볼일로 집 밖에 나가 걷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은 햇빛을 쐬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씩 오래 햇빛을 쐬지는 않습니다. 밖에는 건물과 나무 그늘이 있어서 산책할 때 직접 햇빛을 쐬는 것은 고작해야 20분 정도입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이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됩니다.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빛을 쐬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긋났던 생체 시계가 조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 소화기계 암을 예방해 줍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생각하면 햇빛을 쬐는 시간은 하루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가벼운 산책은 일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 몸을 가볍게 합니다. 또한 몸의 건강에만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주변 경치와 계절의 변화를 맛보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즐기다 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집 근처에 수령 2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들이 있어서 매일 왕복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서 무리하지 않고 도중에 휴식도 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기에 산책이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의무처럼 생각하고 걸으면 산책이 재미없어집니다. 애써 시간을 내서 걷는 만큼 오감을 동원해 산책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고령자의 등이 구부정해지는 원인으로는 우선 척추를 받치는 배근육과 등 근육을 중심으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간판이 얇아지거나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사람처럼 평소에 어떤 자세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등이 굽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굽은 등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등이 굽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등이 굽지 않으려면 낮에 활동하는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의 자세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시 자세는 베개와 요, 매트로 정해집니다. 요와 매트는 몸이 꺼지지 않게 약간 딱딱한 것이 좋은데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높은 베개를 베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젊을 때부터 베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으로 잘 때는 베개를 베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질까봐 베개를 베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것의 효과를 깨닫고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베개 없이 천장을 보고 반듯한 자세로 자면 등이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어 새우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새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반듯한 자세를 의식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베개를 베지 않고 자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새우등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유연하게 하는 체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5년, 10년 뒤 몸의 유연성에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10가지 종류의 이상의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과 그것의 절반 이하밖에 섭취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암 같은 성인병의 발생 위험률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하루 10분간 체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하루에 최소 100g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루라는 단위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10분씩 10년간 지속하면 36,500분이나 체조를 한 셈이 됩니다. 티클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작은 습관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습관으로 정착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인식해서 버리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식사,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부정적인 사고 등은 전부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아는데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뇌경색 발병을 계기로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겨우 그 위험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 몸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목표 세우기입니다. 먼저 목표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조를 지속하자고 생각했으면 처음 목표 설정을 낮게 잡아야 합니다. 매일 꼭 하자고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는 바쁘면 시간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2달을 해보자.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70점 정도면 된다라는 기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 시작한 행동으로 기쁨, 충실감,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치의의 권유로 매일 30분 이상 걷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단순히 건강을 의식해서 하는 것만으로는 지속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즐겁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집 근처 공원을 도는 산책길에 찻집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 한 바퀴 뛰고 나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자. 이렇게 생각하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그 찻집에 들러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 됩니다. 걷기로 몸을 움직였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그때 마시는 커피는 몸에 스며들듯 맛있겠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즐거움이 걷기를 습관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분은 매일 식생활에 있어서 채식 위주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7에서 8가지 종류의 익힌 채소를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걸쭉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채소를 익혀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날 밤 전기밥솥에 가다랑어포, 다시마, 적당한 물, 채소를 넣고 백미 취사로 설정해 예약해둡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먹기 좋게 익은 채소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침 주스도 만들어 마십니다. 저녁에도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공심채, 수세미, 양배추, 가지, 당근 등 5종류 이상의 채소를 싱겁게 간을 해서 볶거나 삶아서 먹습니다. 삶을 때는 고온에서 푹 삶는 것이 아니라 냄비에 물을 끓인 뒤에 불을 약하게 줄이고 채소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소의 비타민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소의 부피를 줄여줘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다양한 종류의 과일 소량을 채소와 같이 스무디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미네랄, 식이섬유, 피토케미컬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피토케미컬 성분들은 노화, 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에는 혈당치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식후에 급상승하는 식후 과혈당입니다.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것이 심장질환과 동맥경화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과일의 단당류에는 식후 과혈당과 같은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해 혈당치의 상승을 막습니다. 여기서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채소 스무디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더해서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 불포화 지방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올레인산은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뇌혈관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작용이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활동이 약해져서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인산은 장에 자극을 주어서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전에 올리브 오일을 1~2스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거르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쾌변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식을 자주 먹으면 간식을 먹을 때마다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줄곧 간식을 먹는 사람의 위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번번이 섭취하는 간식은 필연적으로 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진 것도 거의 먹지 않는데 위장 상태가 좋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먹는 간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을 줄이면 불편함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도 공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혈당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은 혈당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혈당치는 갑자기 오르면 그 후 급격히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혈당치가 떨어질 때 공복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혈당치의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식사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줄이거나 끊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는 미병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미병이란 건강과 병 사이의 상태로 확실하게 병의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방치하면 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정밀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본인도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미병의 신호는 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어딘가에서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평소와는 미묘하게 다른 변화가 배설물을 비롯 피부, 혀, 눈, 손, 발톱, 목소리, 채취, 컨디션 등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우리에게 알아차려 주세요, 빨리 손을 써 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체력에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미병의 신호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쉽게 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 늘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의외로 오래 사는 것은 건강에 자신이 없어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몸의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그만큼 대응도 빠른 것입니다. 미병의 신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가 나타난 단계에서 이미 병에 걸린 경우도 있으니 변화가 지속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령 얼굴색이 까매진 경우는 간이나 신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는 림프와 혈액순환이 나빠진 것이고 신장병이나 간 병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지속되면 위염이나 맹장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이 심하게 갈라질 때는 빈혈이나 당뇨병, 갑상선 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늘 기운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울증이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첫째, 채소, 생선,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고 둘째, 음주와 흡연을 삼가며 셋째, 몸을 자주 움직이는 이러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진찰실에는 고령자가 많이 오는데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식사입니다. 오키나와는 채소, 생선,
해조류 중심의 식단이 두드러지고 대만은 채소, 생선, 발효식품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지역에서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사람들은 이처럼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고령에도 직접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집안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걷고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셋째,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대화 상대인 친구가 여럿 있고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으며 그림이나 붓글씨 등의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신을 쉬게 하는 부교감 신경이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해서 자율신경 실조증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십이장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한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와는 반대로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기분을 가지면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런 행복 호르몬은 마음의 균형을 조절해 치매를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행복 호르몬을 생각해 보면 마음가짐과 감정이 얼마나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자의 몸은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 병으로 2주에서 3주 누워있으면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건강했던 고령자가 병이 생겨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몇 달 집안에만 지내다 보면 순식간에 몸이 쇠약해진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휴양을 할 때에는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전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오래 휴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짧은 휴양만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몸에 부담을 줍니다. 나에게 맞는 적당한 휴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시인 세뮤얼 울먼은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젊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기도 하고 반대로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은 늙었어도 젊게 느껴집니다. 한편 병은 마음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병의 완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예도 실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봐도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진행성 암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병과 마주해 기적처럼 완치된 예도 있었고, 반대로 몸을 잘 조리만 하면 좋아지는데 환자가 지나치게 낙담해서 악화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울번의 청춘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삶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좋아해서 줄줄 외울 정도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성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들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든다. 가끔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마음속으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나는 일,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일은 혼자 끙끙거리며 생각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로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은 그 환자의 증상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내일 친구와 식사 약속을 했는데 기대된다. 이런 기분 좋았던 일, 신나는 일을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오래 지속한 사람은 의외로 병에 걸리거나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을 주체 못하는 사람이 몸에 이상을 호소하거나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즉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황은 삶의 충실감과 의미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건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 당연하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냉정함을 잃으면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일까지 무리하다 보면 이제 끝장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에 이르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최고의 생각과 행동을 취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미덥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의 큰 병을 경험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몸을 조리해야 할까? 하고 고민한 뒤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겼습니다. 꼭 낳고 싶었지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면 어떤 운명이 될지는 하늘이 정할 거라고 각오했기에 투병 생활을 평온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시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분명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1. 규칙적으로 삽니다. 2.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3.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4. 매일 낮잠을 잡니다. 5.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6. 과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7.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8.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9. 매일 15종류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10.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11.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12.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13.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14.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15.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16.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17.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스프를 먹습니다. 18.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19.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20.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21.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22.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23. 트랜스 지방산을 피합니다. 24.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25. 저는 32세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26. 저는 89세에 간암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27.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사용합니다. 28. 자연 치유력을 활용합니다. 29.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합니다. 30. 질병의 경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31.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32.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임을 기억합니다. 33.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34. 여전히 젊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35. 웃음을 선택합니다. 36.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37. 무엇이든 적당히 합니다. 38.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를 즐깁니다. 39. 짜증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40.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합니다. 41.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42.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43. 다만 죽기 전까지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4.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45. 최선을 다한 뒤에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예,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